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가 참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바닥 잡았다라는 이슈가 한 주를 또 주도를 하면 또 그 다음 주는 아니다, 이거 바닥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헷갈리고 주가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최근 나스닥 지수,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린 요인이 있죠. 네, TSMC. TSMC가 ASML 등 장비 업체한테 일단 납품을 좀 연기해달라 요청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이슈 때문에 지금 장비주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고, 국내 반도체 주식들도 이것 때문에 좀 재미가 없는 건데요. 사실 이게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제가 몇 주 전 영상에서 EUV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 있죠. EUV가 이제 선단 공정이 별로 재미없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했었는데, 아니다.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지와 선단 공정은 자전거의 두 바퀴 같은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 뷰에 대한 전망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들이 새삼 지금 나스닥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이것 때문에 반도체 주가들이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다는 게 지금 현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나 파운드리나 결국 선단 공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지금은 1A에서 1B, 1A가 14나노 그리고 12나노대로 가는 거고, 낸드 플래시는 고단화로 가는 거죠. 지금은 300단대 9세대, 삼성 기준으로 9세대를 지금 준비 중인 거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4나노에서 3나노로 가고 있죠. 이번에 3나노 같은 경우는 애플의 아이폰 15 프로 맥스 3나노 시대를 이제 열었습니다. 그죠? 요게 A 바이오닉이 아니라 A17 프로라고 명명을 했어요. 바이오닉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A17 바이오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3나노 시대를 열었고, 네, 요게 그러면 결국 다 하려면 선단 공정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300단 이상에 대한 이슈예요. 낸드 플래시에 대한 이슈인데, 자, 디램은 지금 HBM이 그래도 뭔가 큰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는데, 낸드 플래시는 정말 지금 답이 없죠. 감산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산으로 인해서 차세대 공정에 대한 진화는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게 제 요점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죠. 올해 투자가 굉장히 안 좋은데 R&D 투자는 역대급이다. 네, R&D 투자는 역대급으로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그런 것들이 차세대 공정으로 그러니까 넘어진 김에, 그죠? 반도체 업체들이 넘어진 김에 빨리빨리 기술 전환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낸드 플래시라 그러면 V낸드 3D라고 하죠. 네, 3D 구조인 거는 다 당연할 거고, 자, 요게 2013년부터 본격화 됐습니다. 삼성이 처음으로 폰분을 열었고, 그때는 24단짜리였죠. 그리고 요게 2019년 요게 이제 6세대급이었고요. 6세대가 그때 128단. 요게 아직까지도 최근까지도 메인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 요게 176단. 요게 7세대고요. 그리고 작년 2022년이 이제 8세대죠. 8세대고 요게 236단. 요건 삼성전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2024년이 이제 9세대예요. 9세대인데 요게 300단 이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명확한 단수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러면 왜 이 2019년에 나왔던 128단이 삼성 입장에서 메인이었냐면, 낸드 플래시가 요 셀이 있으면 아파트처럼 셀이 있겠죠. 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뚫어줘야 돼요. 요게 단수가 128층인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뚫어줘야 돼요. 채널 홀이라고 하거든요. 네, 채널 홀. 요게 128단까지
싱글 스태킹이 된 거예요. 한 번에 뚫어줄 수 있었던 거죠. 삼성은 기술이.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100단쯤 갔을 때는 다 더블로 갔어요. 그러면 공정수가 산술적으로 이야기해도 거의 요 공정은 2배 이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은 늘어나고, 그동안에 삼성과 논삼성이 낸드 플래시에서 이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데서 기술 경쟁이 차이 났던 거고, 요게 10%포인트의 영업이익률 격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삼성은 한 35% 이익률을 냈는데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낸드 플래시에서 20% 초중반대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10%포인트의 차이를 만드는데 중요한 게 요 128단을 싱글 스태킹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면 대다수 업체들은 트리플 스태킹을 합니다. 3번에 나눠서 아파트를 짓는데 3개를 나눠서 따로 만들고 붙여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은 300단까지 더블로 하겠다. 요게 오늘의 메인인 거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300단 때 기술 진화가 훨씬 빨라질 수 있겠다. 236단에서. 그래서 이번에 감산으로 인해서 128단 비중을 확 줄이고 236단, 300단 때 이상이 빨리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삼성이 300단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싱글 스태킹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정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극저온 시각 기술이 중요하게 활용될 것 같고요. 요거는 도쿄 일렉트론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텔이라는 회사죠. 기존에는 램 리서치가 메인이죠. 요 채널 홀 뚫는 거는. 그리고 이제 펄스 직류 같은 DC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삼성이 낸드 플래시는 사실 시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반도체 기술의 핵심은 노광이잖아요. 근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게 램 리서치하고 램 리서치 장비를 최적화하는 부분, 그리고 에천트, 여기 인산계죠. 인산계 에천트. 요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를 아파트 층을 이렇게 쌓는데, 요거를 이제 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 에천트를 솔브레인이 하죠. 솔브레인. 고선택비라는 에천트. 네. 그러니까 선택비라는 게 어떤 쪽은 굉장히 잘 깎이고 어떤 쪽은 안 깎이는 이런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공정 기술을 굉장히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요걸 삼성하고 굉장히 공동 개발해서 효과를 낸 거고. 자, 그러면 300단대로 빨리 진화한다 그러면 결국 솔브레인이라는 회사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늘의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솔브레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솔브레인.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일단 반도체 소재 쪽을 하죠. 반도체 소재 쪽. 반도체 소재 쪽이 작년이 한 7,350억. 올해는 한 6,600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천트도 있고요. 그리고 프리커서.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DNF 같은 회사들이 하는 프리커서, 그리고 CMP 슬러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소재, 이쪽이 작년이 한 1280억 했고요. 올해는 한 820억으로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여판이 안 좋죠. 그리고 2차 전지 및 기타, 이쪽이 작년이 2270억 했고요. 올해는 1450억. 골고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네. 그런데 이제 주요했던 게 결국 낸드 쪽 영향이었겠죠. 낸드. 에천트 쪽이 제일 문제였고, 낸드가 계속해서 감산 기조였잖아요. 낸드가 최근에 삼성이 25%에서 지금 35%까지 감산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3분기가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 실적은요, 매출이 1조 900억, 영업이익은 2070억, 현재 시총은 1조 8200억, 23년 전망은요, 매출 8850억, 영업이익은 145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부진이 심각한데 그래도 짱짱하게 이익 내고 있죠. 다른 회사들 비해서.
그래서 이게 3분기까지는 실적 하락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4Q부터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게 이게 P3, 평택 3공장하고 테일러 쪽에서 소재 쪽이 계속해서 납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도 236단이 메인이 되는데 결국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신공정. 요게 이제 초상계 에천트를 또 납품하죠. 사실 솔브레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수혜폭이 큰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 요게 퀄컴하고 삼성이 지금 여기 3나노를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매출 비중이 의미있게 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내년 초부터 좀 확인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은요, 작년 정도 실적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은 한 작년 수준까지는 좀 노려볼 만하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B D램 양산 12나노 D램하고 236단 낸드 플래시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이게 AI 쪽으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쪽으로 236단 쪽을 좀 메인으로 이제 밀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단화가 되면 결국 솔브레인 에천트가 많이 필요해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상단에요, 제가 텔레 채널 운영하는 거 여기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팔로우 하시고요. 그리고 뉴스 링크나 이슈들 있을 때 가끔씩 코멘트 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